안녕하세요, 보입니다. 날씨가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봄이 오나 봐요. 이런 가디건이 이제 슬슬 예, 손이 가는 그런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요즘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저는 원래 작년에는 노란색이 진짜 좋았어요. 센 노란색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꽃이 또 노란 장미라서 노란색 너무 좋았는데 겨울부터 이런 소라색, 하늘색, 좀 민트색 이런 푸른 계열 옷들이 또 색깔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오늘 소라색, 예, 연보라색, 아니 소라색이 가깝네요. 소라색 예, 가디건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가벼워진 옷차림도 조금 궁금해지네요. 예, 옷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예, 저는 이제 어제 쉬는 날이라서 두 편의 영화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예, 보고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예. 그리고 굉장히 궁금했던 영화들이라서 더 기쁜 마음으로 봤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집에서 하루 종일 있었던 휴일이었지만 예, 너무 피곤해서 그랬는데 영화를 보고 싶었던 영화를 두 편이나 보니까 되게 알찬 예, 그런 휴일을 보낸 것 같기도 한 예, 그런 집콕이었습니다. 예, 한 편은 이제 한국 영화입니다. 1승이라는 영화인데 신현식 감독님이 연출했어요. 제가 원래 이제 하려던 영화가 예술 영화 쪽이고 좀 그런 쪽으로 실험적이고 또 예술적인 작품들을 이렇게 선보이는 감독님들 예전에 이제 송일공 감독님이라든지 또 신현식 감독님 그런 감독님들 보면은 관심이 가요. 그런데 신현식 감독님도 굉장히 독특한 영화를 선보이셔가지고 제가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감독님이 작년에 이제 개봉한 영화들 중에 이 일승이라는 영화를 연출해서 제 눈에 띄었었죠. 예, 그때 무렵에 나왔던 영화가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박경태 감독님 친구 만드신 그 감독님의 소방관과 함께 개봉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이제 1승 되게 궁금했어요. 뭔가 소방관은 뭔가 예상이 가는데 1승 신현식 감독님은 어떻게 만들까? 좀 궁금한 거예요. 왠지 이제 배구를 소재로 한 영화다. 뭐 이 정도 소개만 봤을 때는 스포츠 영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장르 영화잖아요. 예, 스포츠 장르 드라마일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으니까 상업 영화라고 이제 딱 예상이 되죠. 근데도 이제 뻔할 것 같지 않은 궁금해지는 예, 부분이었어요. 또 그걸 노려서 이 감독님께 연출을 맡겼으려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영화는 만들어진 거는 보니까 2021년도인데 개봉은 2024년에 했나요? 아마도 코로나 그 이후에 극장가의 활기가 좀 돌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개봉을 하게 된 그런 영화인 것 같네요. 이 영화는 사실 신현식 감독님 영화긴 한데 송강호 배우가 나옵니다. 네. 송강호 배우 하면 정말 상업 영화를 이제 극장에 걸 수 있는 그런 어떤 간판 스타라고 할 수 있고 송강호 배우가 주연을 하면은 그 영화에는 왠지 투자도 안전하게 잘 들어올 것 같은 예, 그런 예상이 가는데 송강호 배우가 신효식 감독님과 잘 매치는 안 됐는데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전 영화를 보고 좀 알 것 같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영화에 또 박정민 배우, 예, 한리동 출신의 젊고 좀 연기를 너무 잘해서 주목받고 있는 이분은 이제 스타라고 불러도 될까요? 영화 출연 상당히 많이 하시고 좋은 영화에서 또 좋은 활약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 아직 그런 이름은 조금 어색하죠? 예, 하지만 많이 알려진 예, 배우입니다. 제 주변에서는 이 박정민 배우를 이상형이다, 너무 좋아한다, 그렇게 팬심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저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봤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2005년, 6년 이 무렵에 한국영화 아카데미라는 데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서 윤성현 감독님 작품을 박정민 배우가 이제 자주 나와서 연이어서 나와서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안다기보다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주목해서 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예종 출신의 저와 비슷하게 이제 고려대를 이제 거쳤던 예, 그리고 이분도 영화과 들어갔다 연기과로 옮겼던, 예, 전 영화까지만, 예, 저랑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알진 않아요. 근데 저보다 5살 어린 배우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그 배우도 여기서 연기 너무 잘했어요. 예. 박정민 배우는 이제 제가 독립영화랑 뭐 그런 데서 많이 봤으니까 사실 이제 좀 연기가 전형화되지 않은 클리셰가 없는, 예, 신선한, 그리고 되게 평범하면서 되게 실감나는, 예, 그런 연기를 하는 배우라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하나의 이제 캐릭터를 잡고 그 캐릭터를 잘 소화해서 입체적이다기보다는 이제 단순하게 상업적인 어떤 캐릭터를 이제 잘 연출해서 보여줬는데 근데 그게 뭐 이 영화의 컨셉이니까, 예, 잘한 거죠. 예. 특이할 건 없었다. 그런 얘기죠. 네, 일단 이 영화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이 영화가 이제 스포츠 영화고 제목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1승에 관해서, 예,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소재화했던, 예, 그런 영화인데 우리가 이제 1승이라는 제목만 봐도 뭔가 한 번이라도 이기자, 예, 그런 의식을 가진 영화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 영화는 이제 그런 영화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상이 가죠.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예, 어떤 컨디션의 이제 배우들과 또 그와 비슷한 어떤, 예, 감독을 만나서, 예, 잘 해내는, 예, 성공적인, 예, 그런 스토리다라고 이제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예, 그 이 두 배우뿐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또 나와요. 일단 저는 이제 영화 얘기하기 전에 감독님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관심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감독님 근데 나이 안 많으시네요. 76년생이고 외대를 중퇴를 하셨네요. 그리고 2002년에 피아노 레슨이라는 독립 장편을 만들었고 독립영화 상영전에서 상영했고 그리고 이제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생각보다. 네, 감독한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봤던 영화는 러시안 소설이라는 영화였어요. 이 소설이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약간 독립영화, 예술영화 쪽의 느낌이 이제 물씬 나는 그런 영화인데 되게 이색적이었어요. 네. 실험적인 건 아닌데 분위기가 묘하게 독특하고 신선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배우는 배우다, 조류인간, 프랑스 영화처럼 로마서, 로마서라는 영화를 만들었네요. 저 이거 봐야 되겠네요. 제가 이제 교회 다니기도 하고, 왠지 신현식 감독님이 이제 그러니까 사색적이고 좀 철학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예, 그냥 비교하는 건 아니고 타르코프스키류의 그런 인상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왠지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영화. 그리고 1승, 예, 이후에 또 삼식이 삼촌이라는 영화도 하셨네요. 1승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잠깐 영화 경력을 이제 얘기해 드렸듯이 좀 예술적이고 독립영화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영화들을 작업을 하다가 이제 상업영화로 넘어와서 이렇게 좀 넘나들고 있는 건데 그런 감독님들이 연출에서 상업적인, 장르적인 연출은 좀 주된 분야가 아닌 거다. 이렇게 우리가 편견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미국 감독 중에 구스반 산트라는 감독님이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실 만한 영화는 구디런팅이라는 영화를 연출하셨는데 그 영화에 이제 맷 데이먼이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주연 배우를 맡으면서 팍 터졌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엄청난 스타로 지금 이제 활약하고 계신데 원래 시나리오 실력도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이 같이 시나리오 작업했던 게 구디 런팅 시나리오고 그걸로 이제 두 배우가 그 영화에서 이제 출연하면서 할리우드에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주목받는 배우가 둘 다 이제 스타가 됐죠. 네. 지금도 그렇게 같이 뭘 하려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 구스만 산트 감독이 그 영화 정말 연출 잘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이다호라는 약간 퀴어 계열의 굉장히 이제 독립 영화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영화로 출발했었고 이후에도 엄청난 예술성을 이제 보이는 그런 독특한 작품들을 선보였단 말이죠. 이게 게리와 엘리펀트 라스트 데이즈라는 이 세 편의 영화인데 제가 90% 영화를 너무 좋아하게 된 이 영화들이 이 세 편 때문이었어요. 어쨌든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예술 영화 하는 감독들이 드라마 연출력 너무 뛰어나다라는 거를 이제 신현식 감독님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구스반 산트 감독님도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신현식 감독님이 그렇다고 구스반 산트 정도 됐다라고 말하는 건 또 아닙니다. 두 사람을 또 비교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저는 그분이 이제 만든 영화들을 봤을 때 1승 영화를 이제 잘 연출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다라는 거를 전 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화 어제 보고 아 그때 극장에서 볼 걸 하는 후회를 약간 했었어요. 예. 그 다른 부분보다 뭐 이 영화는 사실 뭐 엄청 새롭고 특이하다 이런 건 아닌데 정말 잘 만들어진 스포츠 드라마고 어떤 순간도 지루할 틈 없이 되게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짜여 있다라는 거 그리고 모든 장면들 특히 이제 스포츠 영화는 이제 배구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액션 비슷한 스포츠 중계하는 그 현장의 상황을 만든 어떤 카메라 워킹이나 이제 콘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런 거랑 뭐 사운드 음악의 사용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들인 게 느껴져요. 예. 그리고 조금 이 영화의 소소한 재미는 근데 어쨌든 만화 장면이 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너무 재밌다라는 표현이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쉴 틈 없이 재밌고 특히 이제 그 1승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이 뻔히 예상이 되면서도 어떻게 해서 우리는 1승을 했어라는 그 이야기를 쌓아가는 그 단계가 너무 이렇게 몰입이 잘 되고 그 롤러코스터의 꼭대기를 올라가는 그 긴장감 네, 그 부분을 100% 충족시켰습니다. 그래서 딱 1승 했을 때 확 내려오는 그 쾌감. 네, 그게 한 방에 있죠. 네, 거기에다가 송강호 배우님이 그 감독 역할을 했는데, 정말 연기를 잘 했어요. 제가 이제 송강호 배우님의 이제 얼굴을 가까이서 뭐 직접 본 게 아니라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가까이서 네, 그 얼굴을 가까이서 보게 됐었는데 봉준호 감독님 인터뷰에 이제 송강호 배우가 이제 출연해서 설명하는 그 내용을 볼 때 이제 클로즈업이 딱 돼서 정말 이제 텔레비전의 그 HD 카메라는 영화의 또 그 카메라는 조금 더 다르거든요. 둘 다 이제 HD 촬영이겠지만 이 TV용 HD는 그냥 사실 그대로라고 해야 되나? 영화는 이제 조명적인 게 많이 들어가니까 조명이 약간 분장, 화장 이런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배우의 배우적인 느낌으로 이제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마스크를. 근데 이제 텔레비전은 그냥 그 사람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봤는데 이게 이제 나쁜 표현이 아니라 배우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근사하구나. 네,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얼굴로, 예, 그 얼굴로 이 노년의, 예, 아니면
작년? 중년? 그 나이대의 감독을 연기하는데 인생의 질곡 여기 이제 대사 보면은 뭐 계곡 인생은 계곡도 있고 시내도 있고 그러다가 뭐 꼭대기도 나오고 뭐 그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몇 번 강조를 해서 얘기하는데 정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얼굴이랄까? 그런 세월과 여러 가지 경험이 묻어 있는 베테랑의 얼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 얼굴 자체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또 연기를 하면서 그 역할에 어떻게 인간미를 줄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계산과 예, 또 그런 어떤 매력을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배우라는 부분에서 표정이나 말투, 목소리, 뭐 행동, 그 눈빛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나오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박정민 배우는 이제 그 영앤 리치 젊은 구단주 역할을 했는데 돈만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승리를 얻어내는 그런 이 자본의 논리, 자본의 논리를 좀 알고 있었던 그런 영특한 지혜로운 그런 사람 역할을 했는데 한편으로 뭐 철부지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잘 어울리죠. 젊고 일단은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능글능글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박정민 배우, 저도 잘 아는 그 배우, 물론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어쨌든 박정민 배우가 또 톡톡히 조연 역할을 했다. 그리고 배구 선수로 나왔던 배우들이 뭐 장윤주 배우 같은 경우에는 잘 아는 얼굴인데 나머지 배우들은 사실은 제가 잘 알지 못했고 거기 이제 용병으로 나오는 여배우 있어요. 그분도 이제 독립영화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아는 배우인데 어쨌든 여배우들이 연기를 참 잘했는데 사실은 이제 좀 감독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이제 배구를 하는 선수들은 모두 하나하나 캐릭터가 있고 전사가 있어서 입체적으로 짜여 있지만 조금은 이제 그들의 서사는 이제 기능적이긴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상업 영화의 이야기 구조에 맞는 부분이고 우리가 2시간짜리 영화에서 이렇게 인물들이 많이 나오면 모든 인물을 아주 상세하게 파고들 수는 없어요. 주로 이제 주인공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 중심에 있는 거고 주인공을 위한 어떤 사건의 이렇게 흐름 가운데 다른 조연들의 역할들이 기능적으로 계속 부여가 되면서 어떤 갈등을 만들고 해결하고 또 때로는 이제 우리가 그 적대자 또는 조력자 역할을 통해서 사건들을 이제 진행시키고 그 갈등에서 어떤 중요한 요소들을 감당하고 역할을 담당하는 어떤 기능적인 사실은 배치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이제 나왔고 그렇지만 되게 개성 있게 잘 짰고 신세대 느낌이 많이 났다. 저는 또 이 영화가 되게 플롯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스포츠 영화는 단순하게 경기에 이기면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을 추구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만 보면은 조금 지루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어떤 세밀한 어떤 에피소드들이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갈등 요소들을 줘서 이제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메인 사건에 주력해야겠지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지만 그 사건들을 보는 재미도 있는데 거기에서 그 부분을 잘 짜놓은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운동 경기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 지내다 보니까 뭐 왕따 문제라든지 선수들 간의 갈등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그냥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루면서도 잘 해결하고 그게 또 이제 이 중요한 사건에 잘 기여를 하면서 마무리가 돼서 재밌었어요. 잘 이야기를 짠 거죠. 예. 그래서 이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예, 너무 길어졌네요. 예. 그리고 이제
결론에서 좀 한마디 하자면 이제 예술 영화 만드는 감독님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다. 그리고 이야기를 굉장히 분석하고 또 해석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분위기로 밀어붙인다거나 아니면은 우연적인 요소로 그렇게 넘어가는 예, 그런 식의 허술함이 없고 예, 완벽성을 어떻게 보면 더 추구하게 되어 있다. 라는 걸 신현식 감독님의 영화를 통해서 저는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현식 감독님이 어쨌든 뭐 상업 영화를 하시든 예술 영화를 하시든 이렇게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작업들을 통해서 자기의 연출력을 선보이고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너무나 이제 되게 환영하는 부분이었고 신현식 감독님이 우리나라의 구스반 산트처럼 크게 성장하시길 또 많은 사랑을 받으시길 응원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또 소개하고 싶은 영화는 인어공주입니다. 저는 사실 인어공주 너무나 좋아하는 동화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릴 때 되게 감수성이 풍부해갖고 슬픈 얘기나 슬픈 노래, 예, 좀 슬픈 걸 좋아했어요. 예, 지금도 저한테 가끔, 요즘은 안 듣는다. 근데 예전에 저한테 울상이다, 뭐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그게 왜 나쁜 건지 사실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슬픈 감성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 한국 영화 중에 파이랑 엄청 좋아합니다. 예. 물론 이제 슬픈 거에 지금 빠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슬픈 감성, 애잔함이 되게 마음을 많이 붙잡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꼭 F가 아니어도 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인어공주가 마지막에 비눗방울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슬펐어요.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어공주는 사실 이제 디즈니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이기도 하고 정말 이제 유명한 동화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영화로도 여러 번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2023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만든 이 인어공주는 디즈니 영화 이 인어공주는 우리가 사실 인어공주에 나오는 주인공은 흰 피부의 백인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유색인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근데 저는 그게 그닥 뭐 클래식한 걸 깨긴 한 거지만 뭐 요즘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럴 수도 있지. 흥미롭네. 또 저는 뭐 흑인이나 뭐 동양인, 백인 다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백인이 더 예뻐 뭐 그런 생각 없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예쁜 흑인이겠지? 아니면 뭐 예쁜 유색인이겠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좀 그 예쁘다라는 편견 아직까지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왜 흑인이라는 게 이슈가 돼야 할까? 뭐 그 정도 생각만 하고 말았는데 보고 싶긴 했거든요. 이제 인어공주 좋아하니까. 근데 그때 못 보고 어제 보게 된 거죠.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기존의 인어공주와 달랐어요. 예, 이 인어공주를 연기한 에리얼이죠. 에리얼이라는 예, 그 이름인데 에리얼 이름은 아마 비슷한 거겠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바다의 왕으로 나온 배우나 아니면 우슐라 문어 예, 악역 예, 그 역할로 나온 배우나 너무 유명한 분들이고 되게 예, 잘 알려진 분들이라서 예, 그 친근하게 또 느껴졌고 예. 어쨌든 이제 저는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인어공주에 대한 여러 가지 향수를 다 깨서 다 깨서 거의 뭐 그 안에 노래 있잖아요. 대표적인 노래 그거는 똑같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예, 완전히 내용 자체가 다 바뀌어서 조금 당황해하면서 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말까지 제가 비눗방울로 변하는 그 슬픈 결말을 너무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까지도 바뀌어서 예, 좀 놀랐는데 제가 좀 재밌었던 거는
그 바다 왕의 자녀들이 다 인종이 다른 느낌이었어요.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의 바다가 다 다르잖아요. 또 거기를 이제 두루 나눠서 이제 관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그게 말이 된다. 설득력이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 이동주와 사랑에 빠지는 그 왕자가 입양된 왕자더라고요. 이 섬 나라의 왕자인데 그 배들이 난파된 사고가 많아서 거기서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떠내려온 아이인지 아기지. 예, 입양해서 키운 아이가 왕자가 된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그런 설정 좋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어쨌든 이런 애니메이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클래식하게 만들어지면 또 우리 향수 속에서 그 기대하는 부분들을 다시금 만나게 되고 추억에 적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대로의 의미가 크고 얼마나 그 클래식한 것을 잘 재현했느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한 예술성을 또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제 그 생각은 약간 보수적인 어떤 생각일 수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또 파격적인 어떤 변화를 준다면 또 그것대로 이야기를 변화시켰을 때 또 이런 얘기가 가능하구나, 또 이게 또 그 시대를 반영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구나 하면서 의미와 가치를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냥 굳이 저의 선택은 클래식한 걸 더 보고 싶어졌다라는 거였고, 특히 다 좋았지만 결말을 바꾼 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인어공주 보면서 이게 해피엔딩이었으면 좋았겠다, 해피엔딩이길 바란다, 뭐 그런 마음이 있었던 분들은 이 영화 보면 만족하실 것 같고, 저는 사실 이제 이야기가 이제 새드 엔딩, 또 비극적으로 끝나고 주인공을 우리가 뭐 잃어버리게 되고 그럴 때 갖는 그 감정, 상실감이 그렇게 나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너무나 큰 슬픔과 상처를 주는 부정적인 느낌도 있지만, 현실도 사실은 많은 상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실을 통해서 뭔가 슬픔을 통과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 여운을 갖고 어떤 책을 계속 마음에 간직하다가 이제 벗어나게 되는 그 시간이 또 의미가 있듯이, 영화들도 보고 나서 너무 슬프면 또 그 슬픔을 간직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또 벗어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인생의 일면과 비슷하기 때문에 예술의 어떤 경험일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어공주의 저의 어떤 그런 감성적인 경험을 이제 되살릴 수 없어서 좀 아쉬웠던 그런 영화였고, 인어공주 에리얼 역할에 대해서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어떤 배우를 보고 모두가 사랑할 수 있을 때,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때 그 배우는 스타가 되는 거고 매력이 있고 정말 영화에 몰입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인물일 텐데, 저는 에리얼을 보고 그런 보편성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 인물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지는 않았네요. 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되게 건강하고 활기차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면이었었나? 네, 저에게는 조금 그랬다. 여러분 보면은 근데 되게 예뻐요. 예쁘고 되게 목소리 당연히 이쁘고, 이제 인어공주 목소리 중요하니까 노래 너무 좋고, 그리고
왕자랑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모습이 굉장히 순수하고 설레게 만들어요. 예, 그 첫사랑, 예, 10대의 첫사랑 그런 걸 보여주는 너무 좋은 캐릭터죠. 근데 제가 예전에 로미오와 줄리엣에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같이 나왔던 여배우가 있거든요. 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배우 보고 그렇게 그 올리비아 하스처럼 막 이렇게 공감하지 못했거든요.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은 미에 대한 저만의 그게 너무 있는 편이네요. 편견이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이 여배우한테 예전 인어공주들처럼 팍 빠져들지는 못했나 봐요. 네. 네, 어쨌든 여러분은 어떠실지 너무 궁금해요. 오늘 두 편 영화 본 거를 여러분에게 얘기 드렸고 둘 다 너무 재밌었다. 인어공주는 진짜로 극장에서 못 본 게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그 애니메이션 화면들이 정말 이게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그 환상적인 꿈의 세계다 라는 게 정말 이렇게 막 노래와 함께 이렇게 막 펼쳐지거든요. 막 그걸 극장에서 보면은 와 이러면서 봤을 것 같은데 이게 조그마한 어떤 노트북 모니터로 보니까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애니메이션, 예, 블록버스터 좀 그런 규모 있는 영화들 나오면 디즈니 영화들 또 나오면 극장에서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극장 얘기가 나와서 또 하나 얘기 드리자면 제가 또 봤던 것 중에 제가 어제 이제 집콕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너무 피곤해서 아예 안 나갔거든요. 휴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봉준호 감독님 인터뷰한 거를 또 봤어요. 예. 근데 이제 봉준호 감독님한테 그 극장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대규모 스크린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웃고 울며 영화를 즐기는 그 환상적인 그 근사한 그 멋진 순간은 정말 고유해서 극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다. 저도 그거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저도 극장을 예전만큼 많이는 못 가고 있지만 극장 가면 저는 제 시야를 다 압도할 만큼 그 큰 스크린이 느껴지는 그 앞자리 그래서 뭐 앞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가운데 자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스크린을 막 다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 환상의 세계로 확 들어가서 그 안에 영화를 체험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예,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좀 티켓 값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예, 자주는 안 가게 되는데 근데 극장에서 꼭 봐야 되는 영화들은 극장을 찾는 편이긴 합니다. 예, 여러분도 이제 극장 자주 애용해 주시고 좋은 한국 영화 또 좋은 추억의 영화들, 예, 꼭 극장에서 많이 보고 또 많은 추억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